자, 저희들의 원래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나누고 있는 얘기는 김동완 당선인의 이 폭력 의혹 제기, 그것도 학창 시절 얘기입니다. 자, 한 기자, 김동완 당선인 쪽에서 뭐 반응이 나왔습니까? 예, 어제 저녁 이 방송 보도가 나가고 한두 시간 만에 바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SNS에 공식 입장을 올렸습니다. 네. 이 김 당선인은 정치적 음해다, 허위 사실이라면서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는데요. 이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일방적으로 누구를 괴롭힌 적도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네. 또 이 자신의 고교 시절의 이 생활 기록부도 증거로 제시했는데요. 이 생활 기록부에는 이 성격이 명랑하다, 밝은 성품이다, 예의 바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김 당선인은 이 당선 전후로 제 고향에서 저와 관련한 이 악의적인 소문이 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이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인 동창생들이 이 소문의 발원지라는 얘기도 있다면서 이 기획된 정치적 음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기획된 정치적 음해다, 이런 말을 저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승환 위원장하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슷한 연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당시 같은 시기에 고등학교도 다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생활기록부, 이른바 생기부에 적혀 있는 그 학생의 성품, 이제 한 문장으로 적어놓은 저건데 어떻습니까? 저거 믿어야 됩니까? 대개는 다 믿는 건가요? 80년대생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지금과 교육 환경은 좀 달랐어요. 그래도 좀 야만의 시대의 면모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영화 비트 보고 말죽거리 네. 잔혹사 보고 이렇게 네. 자라온 세대라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예. 근데 저는 지금 김동완 당선인이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인다라고 하는 두 가지 포인트를 봤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네. 좀 전에도 얘기 나온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 사법부는 법치에 의한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이런 것 때문에 그 원칙을 바꿔 말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두 번째, 이 민주당이 좋아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아, 학교 폭력이란 문제는 의혹이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때 당시와 지금의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의혹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만은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은 인권 변호사를 자처했고, 그리고 또 지금 국민의 대표로 선출됐다면은 생활기록부, 아무 근거나 아무 증거가 될 수 없는 생활기록부를 찾아서 공개할 그 노력을 네. 지금 부산 내려가야 돼요. 부산 내려가서 네. 그 피해자에게 찾아서 예.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피해자가 어떤 음해성을 가지고 했다? 그렇다면 밝혀내면 되는 건데. 전혀 허위 사실이라고 네. 본인은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피해자가 존재함은, 그렇다면 본인도 수소문하면 알 수 있을 사람들일 것인데 네. 그 사람들 자체를 허위 사실, 없는 사실로 지금 취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분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조금이라도 본인에 대한 의혹이 너무 억울하고 혹은 양심에 걸리는 게 있다면 부산 내려가십시오. 부산 내려가서 찾아서 사과하던가 의혹을 해소하던가 해야지, 본인만 찾아서 발급받을 수 있는 생활기록부 한 장 이렇게 꺼내놓고 나는 정말로 결백하다라고 하는 거는 믿어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자, 생활기록부, 그거를 꺼내놓고 나는 결백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지금 포인트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세게 때렸다라는 그 피해 학생이었다는 그분의 이제 증언이 나와 있는 셈인데, 자, 그런 학교 폭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런데 김동완 당선인이 전혀 다른 포인트를 하나 제기를 해서 이게 또 크게 논란이 된 부분이 있는데, 뭐라고 했느냐? 자신과 정치적 입장이 다른 그 시절의 친구가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 다른 입장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 호 대변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전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그 당사자가 어떤 강도로 어떤 워딩에 입장을 내놓느냐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보는데요.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허위 주장이 지속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이렇게 악의적인 전혀 없는 일을 날조해 가지고 이런 주장을 자신에 대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때렸다, 없는 일을 이렇게 만들어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즉각 법적 조치합니다. 형사 고소해야죠.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지금 허위 주장이 지속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네. 그만하라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저는 협박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즉각 고소하십시오. 형사 고소해서 수사하고 재판하면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이제 공천 결과는 선거 결과를 통해서 이제 다 이제 그 해소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서 공천이 됐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니까 처음에는 평택갑에 공천 신청을 했는데 네. 비명계에 대한 자객 공천이다라는 비난이 나오니까 네. 철회했습니다. 돌연 불출마 선언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청년들 공천하기로 했다는 서대문 갑으로 공천 신청을 합니다. 네. 그래서 5명이 뭐 청년 오디션 같은 걸 했는데 그중에 3명이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 떨어졌습니다. 네. 이분이. 네. 그런데 하루 만에 갑자기 그 3명 중에 1명을 탈락시키고 이분을 끼워줍니다. 네. 여성단체에서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여성단체들이 요구한 7명 중에 그 1명만 배제시키고 이 사람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다음에 공천 규칙을 또 바꿉니다. 예. 이분한테 유리하게 네. 책임당원들, 권리당원들 투표하게 하고 유권자 투표하게 하고 그래서 이분이 그 자신이 3인 안에 들어가자마자 제명인의 마을이라는 카페에다가 사진 올리면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라고 하고 그 결과로 해서 공천이 말하자면 금배지를 억지로 갖다 붙여준 겁니다. 하. 대장동 아마 팀의 막내 변호사였던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챙겨줘야지 하고 붙여준 겁니다. 그런데 네. 이런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걸 어떤 국민이 그냥 납득하시겠습니까? 빨리 진상을 밝히십시오. 그래서 빨리 법적 조치하셔서 이게 정말 날조인지 날조라면 처벌받아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정반대의 결과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네. 네. 최 소장님. 저는 좀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하나는 서대문 공천 과정이 적절했냐 부적절했냐 이슈와 네. 학교 폭력 문제가 실제로 지금 실체적 진실이냐 아니냐 완전히 구분해야 되는데요. 네. 저는 이승환 위원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피해자라고 말하면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무조건 피해 사실 인정할 건지 좀 묻고 싶어요. 아니, 분명하게 내가 안 한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가가지고 무조건 사과부터 하나요? 제가 보기엔 이건 좀 과한 거로 봐야 되고 그리고 실은 공천에 저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대문 네. 갑 공천은. 네. 그런데 공천이라는 건 2단계 거쳐요. 공천 과정을 거쳐서 부적절하게 공천한 게 있을 수가 있고 네. 다수의 의견 속에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유권자가 평가하는 게 있어요. 네. 모든 국민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납득되지 않을 정도였으면 당연히 떨어졌겠죠. 그런데 나머지 당선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당선됐다 하더라도 그 부적절함이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고 저 역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 두 가지 이슈는 구분해서 공천이 적절했냐 사실관계가 있냐 없냐는 저는 좀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하게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입증 책임은 이화영 부지사한테 있는 거거든요. 네.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지 듣는 사람이 입증한다는 건 제가 보기엔 좀 과한 접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승환 위원장께서.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중고등학교를 다 나왔고 그 동기들의 어떤 네트워크나 네. 그 지역에서 연고를 가진 친구들이라면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만날 수 있고 찾아가서 야, 정말 그런 일이 있었냐?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실에 내가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사람 찾아서 내가 사과하고 싶다.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친구들끼리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에 가기 전까지 내가 이런 오해들을 풀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생활기록부 하나 띵 내고 이거 계속되면은 고소할 거다, 법적 조치할 거다라고 협박하는 것 자체가 이 사실에 대한 굉장한 부인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 자, 진행자가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지금 저희가 방금 나눈 토론 내용은 사실로 확인된 건 아직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 김동완 당선인이 다녔다는 이제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거기에 아마 동창생으로 보이는 그 피해 증인들이 어제 저녁에 한 방송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본인의 부인 말씀드리는 그 차원입니다.